자, 화학 같이 보자. 화학 몇 쪽이냐면 니네 저번 주에 우리 숙제 나간 거 먼저 책정해보고 질문 받은 게 89쪽. 아니잖아. 아니네. 93쪽. 맞지? 93쪽. 93쪽에 1번에 홀좀 같이 했지. 자, 2번에 아니 여기? 자, 2번에 기억은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음. 자, 니은은 일정, 디귿 일정, 리을은 뭐라고 적었니? 기체인데 매우 불규칙함. 매우 불규칙함. 그 다음에 미음은 분자 사이의 인력은 강하다. 강함. 뭐 이런 거 괜찮아. 4번에 4번, 6번에 기와. 자, 8번에 2번, 9번에 4번, 10번에 기와 액화. 기와 액화. 12번에 5번, 14번에 5번, 16번에 2번, 3번, 18번에 F, 20번에 5번, 22번에 2번, 24번에 4번, 23번 안 했니? 3번.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질량은 변하지 않고 부피는 달라진다. 부피는 언제 달라지니? 부피의 변화. 이렇게 보자. 대부분의 물질 참고로 알아도, 자, 부피와 질량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밀도라 할 건데, 자, 밀도의 변화까지도 이제 같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서,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근데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질량은 절대 바뀌지 않아.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질량은 바뀌지 않는데, 그걸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해놔. 대부분의 물질이야. 대부분의 물질들은 고체일 때가 부피가 제일 작다는 거지. 그래서 질량 변화 이렇게 볼까? 질량 어떻게 바뀌어? 고체일 때, 자, 액체가 되어도, 자, 질량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같고, 마찬가지로 기체가 되어도 질량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같다는 거지. 그런데 부피는 어떻게 되니? 대부분 고체일 때 부피가 제일 작아. 그 다음에 액체가 되면 부피가 약간 늘어나는 거야. 대부분 온도가 올라가면 열팽창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부피는 늘어나는 거야. 대부분의 물질이야. 대부분의 물질. 이리 가면 그 다음에 기체가 되면 부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자고. 그러면 밀도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나왔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우리가 밀도잖아. 다시 고체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야 돼? 부피가 자꾸 커지니까. 다시 아래쪽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현상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전체적인 현상은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지. 뭐에 따라?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태 변화도 그렇지만 온도가 올라가도 똑같다는 거야. 10도씨의 철과 5도씨의 철, 밀도는 다르다는 거야. 다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는데, 분모가 자꾸 커지니까 밀도가 온도가 올라가면 작아져. 이렇게 얘기해요. 온도가 올라가면 작아져. 마찬가지로 액체가 되면 더 작아지는 거지. 기체가 되면 부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가지고 있는, 자, 밀도는 더 작아진다고 얘기하자고. 부피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증가해. 그런데 얘를 왜 참고로 굳이 얘기했어? 우리가 얘기하는 물 H2O라고 하는 거지. 질량 똑같아. 그런데 물은 부피가 다르다는 거지. 고체일 때 H2O, 자, 고체를 이렇게 표현하자. S, 솔리드 S에서 고체라고 얘기할 거고, 액체를 H2O인데 리퀴드, 액체라고 얘기하자. 그 물질이 상태가 바뀐다고 해서 물질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 바뀌는 게 아니야. 가지고 있는 H2O는 그대로 똑같은 H2O인데, 가지고 있는 가스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가 달라진다고? 부피가 다르다고. 대부분의 물질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뭐는 물이 가지고 있는 부피는 다르다.
왜 다르다? 이거 더 크다는 거지. 뭐가 더 크다고? 얼음이 더 크다고. 물보다. 어느 정도 더 크다고? 1.1 정도. 그래서 약 한 10% 정도 얘가 얘보다 더 큰 걸 볼 수 있어. 차이가 한 10% 정도나. 그러니까 1g의 물을 준비해서 얼음을 만들면 1g의 똑같은 얼음이 생기겠지만 부피는 거의 한 1.1 정도의 부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수증기가 되면 대부분의 물질이 똑같아. 늘어나. 그런데 물은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부피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냐면 한 1700배 정도 부피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 물보다 똑같은 질량의 물이어도 물이 수증기가 되면 한 1700배 정도 부피가 커진다고. 그래서 생각해봐. 우리가 메스 실린더, 피펫 같은 걸로 이렇게 액체를 하면 선생님 손가락 요게 한 마디 요거보다 좀 더 작은 게 1ml 정도 돼. 근데 얘가 수증기가 되면 우유팩 몇 개? 하나짜리 1리터짜리 몇 개를 채울 수 있어? 2개를 채울 수 있다는 거지. 거의 2개. 1700개가 늘어나는 거야. 꽤 큰 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꼭 알아줘. 물의 경우는 특별히 다르다. 그러면 왜 얼음이 되면 부피가 늘어난다고까지 저번 시간에 한 거지? 네, 물 분자가 있는데 H2O라고 하는 물 분자가 그 옆에 있는 물 분자랑 결합하는 과정에서 얼음이 되는 과정에서 뭘 만든다고? 육각형의 고리를 만든다고. 그래서 안쪽에 뭘 형성해? 빈 공간이 만들어져. 그것 때문에 얼음이 되면 부피가 늘어나. 그것 때문에 얼음은 세게 누르면 센 압력에 의해서 잘 깨져. 물이 쉽게 돼. 다시 물이 쉽게 돼. 뭐 적은 압력 가지고는 안 될 거야. 그렇지만 니네 아이스링크 같은 데 가서 스케이트 신고 돌면 이 안쪽 기온은 영하의 온도 얘를 유지시켜 놨겠지. 얼음이 잘 녹지 말라고. 영하의 온도를 유지시켜 놨어도 스케이트를 신고 돌아다니는 그 트랙 그 주위에 있는 곳은 흡결이 더 많이 녹는 걸 볼 수 있어. 많이 녹아 있는 거야. 뭐 때문에 녹은 거야? 세게 눌러서 쉽게 잘 얘가 깨져서 물이 쉽게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좀 길어졌는데 쟤는 꼭 알아두자. 먼저 93쪽 질문 있니? 93쪽. 어차피 밀도는 2학년 과정 복습하면서 다시 할 거니까 이렇게 부피 변화 정도까지는 꼭 알아두자고. 93쪽은 되겠어? 자, 94쪽. 자, 12번에 근데 10번은 알아둬라. 소주꼬리라고 하는 건데 대체로 이렇게 소주꼬리라고 하는 건데 막걸리 같은 거야. 처음에 막걸리는 어떻게 만드느냐면 쌀에다 효모를 넣고 발효시켜. 그러면 쌀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알코올이 생겨, 에탄올이 생기는데 그걸 안쪽에 이렇게 쌀알 같은 거 이렇게 풀어진 쌀알 이렇게 걸쭉한 상태로 남아 있는 거란 말이야. 거기에서 깨끗한 알코올, 청주라는 거야. 깨끗한 알코올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아래쪽에 그냥 이렇게 동그란 항아리에 나중에 여기다 이제 막걸리 가져다 놓고 가열해서 이렇게 끓이겠지. 그러면 물보다 알코올은 더 쉽게 날아가는 거니까. 자, 물 마시고 와. 시작하자마자 그냥 물에 끓는 점은 몇 도씨? 100도씨. 한 100도씨. 그런데 알코올에 끓는 점은 알코올은 더 빨리 잘 끓고 78도씨 정도에서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 자, 그러면 얘네 둘을 섞으면 혼합물이 되어지는 거니까 내가 78보다 약간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나오다가 나중에 100도씨에서 이렇게 합쳐졌을 때 끓어나오는 모습이 생겨. 자, 더 그러면 여기 물과 알코올이 섞여 있는 거니까 뭐가 먼저 끓어나오겠어? 날아가는 거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오겠지. 물은 아직 나오지 못하고. 물론 증발에 의해서 나오는 약간의 물 분자들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혼합물을 완벽하게 둘로 나눌 수는 없어요. 섞여 있을 수 있어. 근데 여러 번 반복하면 조금 더 많이 분리된 걸 얻을 수 있겠지. 그러면 위쪽에 뭘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차가운 물을 부어서 위쪽에 고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야.
알코올이 위에 맺히겠다. 이렇게 가서 에탄올이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 맺혀 있는 애들을 애도 좀 장치를 좀 다르게 원래 하는데 좀 잘 흘러내리라. 이렇게. 그러면 모여서 액화된 알코올이 흘러내리겠지. 그대로 흘러내려가면 안 되니까 끝쪽으로 어떻게 해서 안쪽을 이렇게 좀 둥글게 만들어서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모아진 알코올이 아래쪽에 이렇게 고여 있다가 끝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소주꼬리야. 술을 먹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머리를 굴려서 대단한 장치를 술을 먹기 위해서 이 술 말고 깨끗한 술을 먹기 위해서 상태 변화 이용한다는 거까지만 알아두고 12번 같이 보자.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를 각각 놓아두었어. 왼쪽엔 얼음, 오른쪽에 드라이 아이스. 자, 그런데 이어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옳은 걸 얘기해보자. 우리가 꼭 기억하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기체는 아무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투명한 기체 형태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알갱이가 직접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기체라고 생각해야 돼. 드라이 아이스 주위에 흰 연기를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이산화탄소라고 얘기하지 말자고. 자, 당연히 우리가 주전자에서 끌어나오는 이렇게 흰 김조차도 여기가 물 이렇게 얘기했지. 수증기가 나왔다가 찬 공기를 만나서 액화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이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를 가져다 놓고 실험을 해보면 이 드라이 아이스 주위에 여전히 흰 연기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이 흰 연기처럼 보여지는 얘를 이렇게 김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보여지는 안개 모양으로 설명되어지는 얘는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고. 물방울입니다. 왜?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열의 흡수와 방출인데 이게 실제로 주위에서 일어나는 드라이 아이스가 이렇게 우리 자주 볼 수 있는 거니까. 왜냐면 너무 흔하게 요즘은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거 주문하면 무조건 같이 따라오는 거니까. 이 주위에서 얘가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공기중으로 날아갈 텐데 얘는 안 보인다고. 그러면서 다량의 열을 흡수하는 거야. 열을 흡수하니까 주위는 차갑게 온도가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뭐가 되어서 물방울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액화되어서 순간적으로 그 주위에 안개처럼 형성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드라이 아이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안개라고 이해하고 문제를 보자고. 그러면 자, 얼음의 표면에 액체가 생긴다. 얼음의 표면에 얼음이 녹아서 물방울이 생긴다. 옳은 얘기겠지. 얼음의 표면에서 융해, 고체가 녹는 융해가 일어나는 것도 맞겠지. 드라이 아이스 표면에서 승화, 드라이 아이스 고체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날아가는 승화가 일어난 것도 옳은 거겠지.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는 모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작아질 거고 5번에 드라이 아이스 주변의 흰 연기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뭐다? 물방울이다. 공기 중에 생기는 안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생긴 거야. 이렇게 알아두자고. 그래서 12번에 5번은 잘못된 거야. 자, 95쪽. 17번. 자, 17번. 18번. 자, 17번, 18번. 둘 다. 18번만. 우선은 A, C, E 먼저 하자. 열의 흡수 과정. A는 융해, C 기화. 아니, E는 고기승화. 고기승화. 승화는 방향을 꼭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B가 액화. B가 액화. 자, B는 음복. 그 다음에 F는 기고승화. 그 중에서 부피가 가장 많이 그런데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왜 아니면 다른 거 물을 제외한 다른 거냐 물이냐를 꼭 구별해야 된다고. 그러면 물은 틀리기 딱 좋은 거지.
부피가 어디가 제일 많이 변해? 대부분은 부피가 제일 많이 바뀌는 걸 어디를 골라야 돼? 대부분의 물질은 이렇게 바뀌는 게 부피가 제일 많이 바뀌는 거야. 승화 과정이 제일 많이 바뀌는 거야. 어? 부피 변화가 제일 큰 거. 그런데 얘는 좀 다르다는 거지. 물이 부피가 제일 작고 얼음은 얘보다 한 10% 정도 크고 수증기가 결과적으로 부피가 제일 큰 거니까 부피 변화가 제일 큰 걸 찾자고 하면 이렇게 골라야 된다. 다시 기화나 뭘 골라야 돼? 액화를 골라줘야 된다. 부피 변화가 제일 큰 거. 왜? 얘보다 얘가 좀 크니까. 제일 작은 건 물이니까. 몇 도시에서? 4도시의 물이 제일 작은데 부피가 가지고 있는 4도시의 밀도가 약 한 1g 세제곱센티미터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 게 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가 부피 변화가 제일 커. 그래서 뭘 찾는? 가장 크게 감소하는 거 답을 불렀는데 틀렸는데 뭘 왜 F라고 불렀지? 물을 제외한 이네 나머지에 답은 맞네. 그러면 F. 왜? 감소하는 걸 찾자고 했으니까 그 중에 그러면 뭘 찾아야 돼? 양쪽 얘가 제일 부피 변화가 큰데 이렇게 얘를 찾자가 답인 그런 문제. 물을 제외한 물질의 상태 변화였어. 물만 예외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자. 96쪽에 질문 더. 강민이 어제 몇 시에 일어났어? 몇 시에 일어났어? 어우, 휴일인데 그거밖에 못 잤어? 몇 시간은 자야 되지? 네, 중학생은 8시간. 고등학생은? 8시간 더 안 자는데. 최대 8시간 정도 자는 게 좋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8시간 정도 자는 게 왜? 뭐에 좋다는 거야? 피? 발육. 수면에 따른 발육. 이게 이제 평균치로 됐을 때 이제 그게 좋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다 큰 고등학생은 의상 클 게 없잖아. 보통 몇 시간 정도 자면 버틴다 하냐면 4-5시간 자면 버틴다 해. 하루를. 중간에 한 5분 내지 10분 정도씩 이렇게 한 2번 정도 이렇게 자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등학생 왜? 어떻게 10분 안에 자요? 잠깐. 선생님 보통 그러고. 잘 수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차 운전하다가 휴게소에서 나는 휴게소에 처음 들어가면 5분 10분 이상 자지 않아. 5분 10분 이상 자지 않는데 보통 다른 데서 잘 못 자서 그래. 제일 많이 자본 게 한 20분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거의 한 2-3시간 더 운전해도 별 무리가 없더라고. 정말 졸릴 때 잠깐. 채점했어. 96쪽까지 질문 있니? 질문 더. 채점. 응? 숙제는 해가고 다녀야 된다? 늦는 건 괜찮은데 숙제는 여기 진도표 있지. 거기에 있는 대로. 자, 오늘 진도를 나가볼까 그러면? 97쪽인데 여전히 아무 내용이 없지. 문제만 주르륵 나와 있지. 자, 문제가 주르륵 나와 있는데 이 단원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꼭 필요한 거.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배운 것들이야. 첫 번째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복습 정도만 해볼까? 간단한 복습. 자, 상태 변화 시 이름들 한번 생각해보자. 이름을 따라서 열의 흡수와 방출 좀 생각해보자. 제일 먼저 고체가 액체가 되어지는 상태 변화, 액체가 기체가 되어지는 상태 변화. 그러면 빨간색을 해볼까? 열의 흡수 과정만 얘기해보자. 어떤 게 열의 흡수 과정이지?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상태 변화 이름 이제 좀 괜찮지? 융해. 다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기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 승화. 열의 흡수 과정이야. 반대로 그러면 열의 방출 과정을 얘기하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는 당연히 방출이고, 마찬가지로 액체가 되는 액화, 자 다시 고체가 되는 운고, 이렇게 세 가지는 열의 방출 과정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다시 일부러 색을 좀 달리했어. 빨간색은 열의 흡수. 열을 흡수해서 나타나는 상태 변화야. 그리고 상태 변화를 중심으로 얘기했다고 하면 오늘은 뭘 중심으로 얘기해 보고 싶은 거야? 그런 것을 이용하는 실제 예들은 어떤 건데, 이런 걸 이제 중심으로 얘기하고, 두 번째 그래프 관계 좀 얘기해 보고 그러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열의 흡수 방출이라고 했으니까 흡수와 방출을 이용하는 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에어컨 같은 거. 그러면 첫 번째 열의 흡수를 이용하는 예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 열의 흡수 중에 하나씩 해보자. 첫 번째 융해를 이용하는 예들. 융해 어떤 거 이용하니? 주위에서 융해를 실제로 이용하는 거. 더울 때 얼음. 그렇지? 얼음. 이걸로는 융해가 아닌데. 우선 하나씩 융해부터. 얼음. 엄마가 좋아하는 그렇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먹고 싶은 거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고, 녹으면서 열을 흡수해서 우리가 마시려고 하는 물을 좀 차갑게 보관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융해를 이용하는 걸 거야. 드라이 아이스는 융해를 이용할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구별하자고. 승화를 이용하는 거지. 그럼 녹는 것도 본 적 있어? 녹는 거. 얼음이 녹는 것 때문에. 열을 흡수하면 주위의 온도가 어떤 거야? 온도가 낮아진 거. 온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무언가 일어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야. 얼음이 녹는 거. 그럼 뭐지? 호수가 있는 지역에 겨울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봄으로 넘어가는, 극단적으로 비교할 수,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호수는 틀림없이 겨울에 얼어 있어, 대부분. 그런 지역과 그냥 내륙에 있는 지역의 기온을 비교해 보면 어디가 호수가 있는 지역에 녹는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더 낮다는 거야. 열을 흡수해서 주위에 열을 빼앗아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호수가 없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제 기온이 더 낮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기화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열의 흡수로 얘네가 알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에어컨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 같은 것들이 기화를 이용해서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대표적인 도구라는 거지. 그러면 냉장고의 기본적인 원리는 어떻게 되는데? 이거 굉장히 간단해. 왜 이렇게 비싼지는 알 수 없어도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지. 냉장고에 냉장 부분이 있고 냉동 부분이 있는데, 어쨌건 냉동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 안쪽에 이렇게 냉동 안쪽에 이렇게 관이 지나가 이렇게. 그래서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할 거야. 뭘 이용해서? 기화되는 걸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여기 안쪽에 이렇게 관을 지나가는 애를 냉매라 할 거고, 이 냉매가 액체 상태로 안에 들어가서 뭘로 빠져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결국에 기체 상태로 빠져나온 거야 이게. 그 과정에서 안쪽에 뭐가 일어나고? 당연히 기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 기화를 이용해서 열을 막 흡수해서 계속 돌면서 조금씩 흡수하니까 결국에 그 온도까지 온도가 낮아져. 그러면 기체가 된 걸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액화가 잘 일어나도록 이렇게 세게 눌러야 돼. 압축해야 돼. 그래서 이 안쪽에 이름을 뭐라 할 거야? 증발기라 할 거야.
심화 과정에서 냉장고의 원리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겠다는 거지. 이렇게 기체로 나온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꽉꽉 누를 거야. 뭘로? 이렇게 돌아가는 팬으로.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모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냉장고는 이렇게 윙 하는 소리가 나. 그걸 저소음으로 최대한 만들지만 아예 없앨 수는 없어. 왜냐면 안쪽에 모터가 설치돼야 되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모터 역할을 하는 얘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압축이라고 할 거야. 액체가 잘 되도록 할 거야. 다시 액체가 잘 되도록. 그리고 기체 상태가 들어와서 뭘로 나가? 다시 기체로 나가. 그 대신 고압의 기체야. 저압의 기체가 들어와서 고압의 기체가 되어서 나갈 때 훨씬 더 액체가 잘 만들어져서 그래. 그 잘 만들어진 게 어디로 가는 거야? 냉장고 뒤편으로 가는 거야. 뒤편에 보면 지금은 이제 안 보이게 잘 가려놓은 냉장고들도 많은데 옛날 거 그리고 실제로 뒷판 자체가 열을 잘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검은색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관이 지나가는 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도 꽤 많아. 자, 그러면 이 뒤로 열을 방출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다시 열을 방출하면서 다시 안에서 뭐가 되는? 액체가 돼. 그래서 다시 냉장고 안쪽으로 관을 따라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장치를 기본적으로 냉장고라고 한다. 증발기, 압축기, 그렇게 해서 냉장고 뒤편에 열을 밖으로 빼내는 이 장치를 음축기라고 불러.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이루어진 게 냉장고야. 기와를 이용하는 거 또 없나? 기와의 과. 기와를 이용해서 좀 차갑게 더운 여름철에 마당이나 또는 옥상에다 물 뿌리는 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거야. 물을 뿌리면 얘가 수증기로 바뀌어서 날아가면서 열을 흡수해서 좀 차갑게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니네 주위에서 본 적은 없지만 대부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나중에 남학생들 군대 가면 맨날 하는 게 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자는 곳 우리가 숙소 위에다 물 뿌려 놓는 것부터 해. 정말 더워. 요즘 에어컨은 잘 나올지 몰라. 선생님들 또 뭐 있을까? 뭐 있지? 없나? 이 정도? 자, 니네가 잘 알고 있는 승원. 트라이얼스. 글자 하나가 없었다. 또 나프탈렌. 나프탈렌을 실제로 우리가 온도를 낮출 때 이용하진 않는데 어쨌건 승화니까 또 자, 참 물개우로 가고 있었는데 안타깝다. 또 뭐 있지? 생각나는 거 없나? 없을까? 생각해, 빨리 시간 생각해. 있었는데. 찾아내, 빨리 뭔가 찾아내. 시간 있었는데. 그냥 쌀이눈 같은 거 말고 한방눈이라 하나? 눈이 많이 내리는 날, 다시 많은 눈이 내리는 날, 의외로 승화가 있어요. 얘는 눈이 내리는 거니까 따뜻한 건 아니다. 만들어지는 걸로 하지 말자. 승화. 뭐 있었는데? 시간 있었는데. 실험. 추운 겨울 추운 겨울에. 눈이 물러독지 않고 없어지고. 부채가 기체. 부채가 기체. 화장실에
소형계나 이렇게. 그게 나프탈렌이야. 아, 기억날 때까지 유보. 자, 열의 방출. 문제 풀다 나오겠지 뭐. 1번. 응고. 액체가 뭐가 되는 거? 이거 거기 뿌리는 거 그래, 여기 뿌리는 거. 뿌리면 온도 올라가는 거. 그래, 얼음집에. 이거를 뭘 뿌려? 물 뿌리지? 물을 뿌리면 얘가 자 뭐가 되면서 얼음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위로 뭘 내놓기 때문에 열을 내놓기 때문에 이게 물을 뿌리더라. 결과적으로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지. 그런데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이거 뭐 하려고 이걸 해? 근데 아주 조금의 차이라도 있으면 하는 거야. 그리고 의외로 효과가 크다 얘기해. 여기에 열이 나온다고 해서 얼음집이 설마 사우나실 뭐 목욕탕 뭐 이런 정도가 되진 않겠지. 근데 그 물을 그 물을 또 만들려면 얼음을 넣어야 되냐? 오. 안쪽은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씩 녹아 있어.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을 계속 켜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이 아예 없진 않아. 그러니까 모닥불을 해놓는다는 거지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계속 켜놓고 있을 수는 없어 또. 그렇지. 왜냐면 나무나 목재가 이런 게 너무 부족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꺼운 이제 털 가죽 같은 걸 동물의 가죽을 덮고서 거의 그걸 몇 겹으로 덮고서 사람이 들어가서 잘 건데 그 자는 동안에 결과적으로 물을 여기다 갖다 놓는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게 그냥 자는 것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야. 의외로 효과가 크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거. 대표적인 거라 하지. 또 이거랑 비슷한데 아까 적다가 말았던 많은 눈이 내리는 날이야. 아까 뭐 한바퀴 쌀이는 눈에 우리나라로 구별하자고 하면 눈이 내리는 날. 의외로 따뜻하다 이런 날이. 막 겁나 춥지 않아. 눈이 막 내리는 날. 왜냐면 결과적으로 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얘는 승화로 가야 돼. 얘는 승화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뭘로 바뀌는 과정이냐면 얼음으로 바뀌는 과정이야. 그러면서 주위로 뭘 내나? 열을 내놓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의외로 기온이 그렇게 춥지 않다는 거야. 많이 눈이 내리는 날은 정말 한 방울 막 내리는 날은 의외로 영상일 때도 의외로 많아. 영하의 기온이 아니라 0도씨에서 5도씨 사이 정도의 영상의 온도이면서 눈이 내릴 때 수증기가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볼 수 있다. 여기 빼먹었던 거. 과일 창고에 뭘 가져다 놔? 얼음. 아니야, 물을 떠다 놔. 겨울철에 난로를 피울 수는 없다. 과일을 따뜻하게 보관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얼지 말라고. 그러면 물이 대신 얼음이 되는 과정에서 주위로 열을 내놓기 때문에 과일 창고에 과일 대신 물이 열도록 하는. 왜냐면 과일 안쪽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농도가 물은 0%라고 하면 과일은 농도가 0%는 절대 아니거든. 농도가 더 묽은 애들이 먼저 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이 먼저 다 얼 때까지 과일은 잘 얼지 않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일 표면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안 얼지는 않겠지. 너무 추우면. 근데 어쨌건 난로를 피워서 과일 창고 안쪽을 따뜻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방법 중에 하나다. 실제로 이렇게 지금 이걸 할까? 그럼 할까? 저렇게 하지 않지. 왜? 그냥 저온 냉장고 안에다 보관하는 게 낫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냉장고 안쪽에. 그걸 만들어서 보관하지 요즘.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썼던 이제 상태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놓자. 기화는 아까 했고, 액화는 똑같은 예로 눈이 많이 내릴 때 그런 것처럼 비가 많이 올 때 장마철이야. 습하지?
그런데 우리가 장마철을 표현하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가 있는데 후덥지근하다. 습하면서 위로 덥대는 거지. 다시 말해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뭐가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구름, 다시 말해서 물방울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게 되는데 수증기가 물이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바깥쪽으로 뭘 내놓을 거니까 열을 내놓을 거니까 온도가 더 올라가 이런 것하고 또는 목욕탕이야. 목욕탕 안쪽이 훨씬 더 따뜻하다는 거지. 뭐 때문에?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어지는 이게 공기 중에 뜨거운 물 때문에 욕조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여전히 물방울이 되어서 액화되어지는 양이 많기 때문에 목욕탕 안쪽이 바깥쪽보다 무조건 기온이 높아. 물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실내 공기의 온도가 훨씬 더 높다는 거야. 그 공기의 온도를 결정하는 건 액화 현상에 의해서 방출되는 열에 의한 현상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알아두죠. 이해될까? 몇 개 풀어보고 자 경민이의 잠을 깨우고 자 1번에 같이 문제 풀다 1번에 열에너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건 동그라미 틀린 건 X에 보재 1번에 물질이 자 차고 따뜻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값을 열 에너지라 한다. 차고 더운 정도를 나타낸 걸 온도라 하는 거야. 차고 더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걸 뭐라고 한다고? 온도라 한다고. 그 온도는 뭘 가지고 그러면 기준을 무언가랑 비교해서 나타내는 거지. 온도는 약속이다. 정의야. 물을 가지고 약속한 거야. 물을 가열해서 온도를 높여서 수증기가 될 때 딱 요럴 때 상태 변화할 때 온도가 바뀌잖아. 그 얘기 96, 97, 98, 9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하다가 이제 100일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지. 요때 온도를 뭐라 하자? 약속이야. 끓는 점이라 하자. 여시라고 약속해서 100이라고 약속한 거야. 다시 그러면 물을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뭘 만들어? 얼음을 만들어 이번에. 그러면 계속 낮아지겠지. 5, 4, 3, 2, 1, 0, 0, 0, 0, 0, 0, 0 이때의 온도를 뭐라 하자? 어느 점이라 하자. 얘를 몇이라고? 약속 0이라고 약속. 그 사이를 100등분 해놓은 거. 자, 100등분 해놓은 거. 이 온도를 우리는 온도 중에서 특별히 무슨 온도? 제분 얘기 왜 답이 없지? 섭씨 온도. 단위를 도시를 사용하자고 했어. 파시 온도는 그런 무게니. 이렇게 약속한 거야. 파시 온도는 어느 점을 30이라 하자. 끓는 점을 몇이라 하자. 180등분 해본 거야. 해놓은 거야. 212라 하자. 사이를 몇 등분 했다고? 180등분 해놓은 거야. 근데 왜 32? 파시 온도야. 아이고, 뭐 F를 사용해. 누가 정했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지. 파시 온도를 그러면 바꿔. 섭씨 온도로 바꿔봐. 절편, Y절편이 32, 시작점이 32, 기울기는 몇 차이나? 180분의 100. 9분의 5 차이 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도 F는 도시로 바꿀까? 도시로 바꿀 거면 얘는 몇 배 더 커? 5분의 9배 더 크지? 도시로 바꿔보자. 그러면 더하기 32 Y절편 기울기는 얼마가 되고 5분의 9만큼 파시가 더 큰 거지. 도 F 파시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꾸는 변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도 하나 더 있었지. 정리해. 절대 온도. 전부 다 우리 1교시 한 거지. 첫날? 250도? 277. 네. 절대 온도는 자 단위는 K 사용하고 대문자 T를 약자로 해서 나타내고 섭씨 온도에다가 몇을 더한 거야. 그냥 273을 더한 거 절대 온도라고 얘기하자. 절대 온도를 얘기 못하면 안 돼. 그냥 섭씨 온도 나온 거에
273 더한 게 절대 온도야. 이렇게 얘기하자고. 딴 데로 좀 많이 샜는데 그래서 1번에